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평상시에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명상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일상 속에서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감정이 흔들릴 땐 집중도 어렵고 명상을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그 명상을 공부하면 이제 일단 명상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나도 이제 도문에 들어섰고 뭔가 어떤 것들을 이제 무의식이든 인식이든 뭔가 바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명상의 첫 출발은 공부하는 진짜 공부는 기대감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사실은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할 때는 주변과 작용되는 부분이 없고 조건과 환경이 요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평온해질 수밖에 없죠. 명상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지거나 어떤 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반응하고 자극하게 되면 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면 화가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서 나에게 반응해 올 때 거기서 불안해지고 적응하기 힘들고 평소에 명상을 했다고 해도 그 효과를 못 보게 되는 성향이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카트를 당해서 열애를 당했다든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쫓겨났다든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또 반대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내가 만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이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한 말 중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진 어떤 말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상처나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평온하게 공부하고 조건이 주저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조건이 만들어지고 어려운 역경이 생기면 바로 반응하게 되면서 그 작용으로 일어나면서 자신은 거기서 불안하고 화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여러 가지 형성을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명상을 공부하는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수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가 바로 바라지 않고 기대감을 갖지 않고 일단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반응할 때는 반응이 탁 일어나지만 반응이 전체가 열이라면 처음에 열이 다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조건에서 불안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무섭거나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 몇 가지 조건이 일어나는데 화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그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 게 두려운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공포심은 이 상대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거라든지 무서웠을 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가 불안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스스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드러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분에서 그런 게 복합되는 현상에서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놀라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심이 생기고 또는 안정되지 못한 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물이 호수가 잔잔하면 달빛을 담지만
호수가 이 물결이 생기고 이그러지면 달빛이 이그러진 것 같이 내가 주변과 관계된 작용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 부분이 이제 부동심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화엄경에 나온 부동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각용을 좀 어렵긴 해요. 유리 그릇에 이렇게 웬만한 먼지는 이게 미끄러서 다 안 붙잖아요. 여기다 끈끈한 걸 붙여놓으면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묻히지 않는 이것을 부동심이라고 해요. 어떤 일이 생기고 천둥 번개가 치고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동해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부동심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부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데 사실은 이게 키우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가다가 보면 그것이 다 쓰러지고 금방 없어진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상대에게 이제 내가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일로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행의 근본을 잘 갖고 평상시 하는 부분이 견고하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조건이 줬을 때 나도 14의 결과를 드러냈던 것이 9, 8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자신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처를 못했는데 대처를 좀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나아지는 거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우리 몸은 조건적으로, 구조적으로 반응하는 원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나라고 인식하는 관계로서 그 불안하거나 더욱더 깊이 증폭되는 과정에 가져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공포심, 두려움, 불안, 평정심을 못 갖는 거죠. 그런 이유는 본인이 나라고 인식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반응하는 여러 가지 관계를 언젠가 쓰러진다는 것을 아직 집착하는 이 부분에서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마음도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언젠가 쓰러져요.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평생 360일 가나요? 아니잖아. 화가 나도 화가 무슨 24시간 화낼 수 있나? 그거 언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없어지고 나서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달라지거든. 그것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는 과정 같고 내가 존재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내가 갖추고 있는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거기에 집착할 일이 없게 되고 부동심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라 그러면 누가 톡 하면 이제 내가 반응을 딱 하거든요. 반응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시체에 그건. 반응한다는 것은 존재하기 위한 기능이 감각의 여러 가지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동을 통해서 바르게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한 부분을 주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사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력적인 부분과 자력적인 부분이 있고, 또는 우리가 성인과 현인들과 범부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범부는 조건에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고, 현인이나 성인들은 스스로 조건과 자극을 만들어서 동기부여가 돼서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과 형에는 고행을 스스로 찾아가서 하는 스타일이고, 범부는 힘들고 어려운 걸 피해가다가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그 계기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어렵게 살았다. 이 사람은 가난한 게 동기부여가 돼서 돈 벌고 했다고 돈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또 이 현자나 이 성인들은 저런 일을 왜 힘들게 스스로 찾아가.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출가하는 것도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그 힘든 걸 왜 거기 가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하는 사람은 힘든 일을 찾아가서 해요, 먼저. 피하는 게 아니라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그 이유예요. 성공한 사람들 항상 자신을 극복하는 데서 성공을 이루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그래. 우리 사고의 패턴이 자기가 프레임이 쌓여진 업식에 의해서 사고하는 패턴으로 된다 안 된다 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진짜를 보기 어렵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고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번복할 때 그거 돼 그게? 근데 되잖아?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건 거의 다야. 가만히 보면. 근데 일일 범부들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린애한테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는 자는 어린애한테 배울 게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못 보면 어린애한테 배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보거나 단점을 봤을 때 그 사고의 패턴이 좀 다르죠. 장점을 봤을 때는 내게 있는 거 돌아와서 배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발전한 사람이지. 그러나 단점을 봤을 때 내가 돌아봐서 내가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참 발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이 반대로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어떤 패턴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 이 부분이죠. 같은 사고의 패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괴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괴롭지 않다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안 괴로운 게 왜 그런가 이 말이지. 오녀도새 물도 그렇지. 오녀도새 해골물도 그렇게 목말라서 먹었을 때는 감로소 같이 참 맛있는 물이었지만 깨고 나서 다시 먹으려고 보니까 그 시체 썩은 물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먹은 지가 언젠데, 맛있게 먹은 지가 언젠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걸 먹었다고 해서 토해버리잖아. 토악질을 한다는 거지. 그럼 왜 그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만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원효 대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입관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분이 생기는 거지. 구더기가 똥에서 생기지만 그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구더기가 거기서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는 차원의 이 부분에 이 차별심과 그 분별심이라는 이 부분은 더럽다 깨끗하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얘기하는 그 불구부정이라든지 이런 말은 다 그 깨끗하고 더럽거나 뭐 이런 부분은 본식 없는 건데 인간이 분별심이 생기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중도의 사고를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념, 무상, 무주 이 삼무라고 대표로 말하는 거 뜨는데 무념, 무상, 무주라는 것은 무념을 생각을 않는 것이냐 그 뜻이 아니라 무념 그 무념도 이재금자에다 마음씨가 쓰니까 지금 여기 이런 뜻이잖아. 무상 뭐야? 무상 뭐 상, 모양, 형태, 상상, 이미지 이런 뜻이잖아. 무주 머무는 바가 없다 이 말이야. 흔적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패턴에서는 이 삼무의 근본을 두고 이 사고하는 이 부분은 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또는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중도의 그 부분으로 반성에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고의 패턴에서 명상에 들어올 때 더럽고 탁한 물을 유리잔에 보면은 부에서 안 보이지만 한 3일만 놔두면 다 가라앉아서 다 맑아지잖아. 맑아지는데 그 맑아진 게 다시 또 옆에 자극을 주거나 누가 탁 건드리면 흙탕물에 딱 올라오잖아. 바로 그거야. 아니까 평행했다고 맨날 가라앉혔는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그 조건이 생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평상시에 수행의 근본 유치를 가졌다면 거기서는 이제 평정심을 잃거나 그 부분을 잃지 않게 되지. 그리고 불안해하는 내 신호는 여기서 온 거구나. 또는 평정하지 못한 부분도 여기서 있는 거구나. 두려움은 여기서 왔네. 이렇게 자신을 간파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어느 순간 되면 또 나중에는 그것이 또 사평정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엔드로피라는 말로 요즘에 많이 열역학에서 엔드로피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엔드로피라는 말은 편안하게 원래로 돌아가는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 엔드로피 지수라는 거야. 본래 돌아가는 성향. 그러니까 본인이 암만 불안하고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많이 생겨도 본래로 돌아가는 마음에 엔드로피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팠던 것은 안 아팠던 적이 있다는 뜻이고 병이 났다는 것은 병이 안 났을 때 근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깨달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깨달아 있지 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꿈을 못 깨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거지.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이 공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명상심리는 깨닫거나 견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회복적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도 회복적 깨달음의 근본을 두고 이번에 상담 공부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관심 갖고 아주 귀한 첫 시간을 여는 거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한다는 이 부분은 이미 상담은 시작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으면 내담자가 되고 듣고 있으면 상담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든지 내담자, 상담자가 형성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듣느냐. 듣는 것은 이제 열시하면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들었다는 건 상대 얘기를 100% 경청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그 경청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 상대를 이해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거나 거의 조언을 안 내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심연에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 속에 사고하는 패턴을 먼저 자신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입으로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천지를 속이고 형제, 자매, 친구, 부모를 다 속여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까닭은 내 안에 붙다. 회복적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가장 자신을 속인지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을 보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무의식이 커지고 무의식이 커지면 증폭되고 증폭되면 더욱더 많은 것들이 이제 사고의 패턴으로 생각하면 더 증폭시켜.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범죄 심리를 잡을 때 범죄자는 범죄 장소를 다시 한번 온다는 거의 확인하기 위해서거든. 그 심리를 잘 이용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냐 안 했냐 하는 거 보면 심정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응? 왜? 그에 반응하는 각도나 방법이 다르거든. 그리고 항상 액션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그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도 돼. 거의 그 사람, 액션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을 해. 실질적인, 현실적인 접근을 잘 안 해. 질문하는 요령도 큰 테두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품에서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드러난 마음이 바가지로 써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 공부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은 걸 버리는 거 이 공부인데 공부에 욕심, 명상 공부에 욕심이 너무 욕심이 많아. 그 다음에 어때? 별걸 다 공부하려고 한다고. 그때 어때? 하나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라도 최소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